안녕하세요. 코알라 책방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997년도 이상문학상 수상집 대상작인 고 김지원님의 사랑의 예감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작품은 일상성을 섬세한 의식의 흐름 속에서 부각시킨 특이한 작품이며 행위의 동기부여를 포기하면서 우연성의 묘미를 또 다른 환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그럼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뉴욕은 에어컨하고 전등 같은 걸로 기온이 인근 지역보다 9도나 높대. 빌딩들이 낮에 열을 받았다가 밤에는 뿜어내서 뉴욕은 자체 내에서 기후를 만들어낸단다. 바람도 만들고. 말하자면 이 도시는 자신만의 고유한 태양을 하나 가진 셈이지 라고 장미가 말하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서울은 안 그렇니 뭐? 하고 신욱이 답했다. 기온이 다른 데보다 더 높다는 것이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에도 뉴욕만이 가졌다고 하는 고유한 태양이란 말에 과잉 반발심이 일어났다. 신욱과 장미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같이 다녔고 장미네가 먼저 이사갈 때까지 신욱의 집과 장미의 집 사이엔 담도 없었다. 20년 만에 만난 소꿉동무 장미의 모습은 세련된 멋쟁이로 변모되어 놀랍기만 했다. 이 둘은 맨하튼 14번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옷가게 앞에 서 있던 얼굴이 까무잡잡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마리아! 마리아! 두 팔을 공중에 휘저으며 외치고 있었다. 내가 성당에 다니는 것을 알아보고 그러나? 우리가 아니야. 남미 여자들한테다가 그러는 거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자야! 영자야! 제발 좀 들어와서 옷 사라고! 장미가 말했다.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요 모퉁이만 돌면 우리 아파트야. 인제 다 왔어. 장미가 말했다. 장미의 아파트는 건물 3층에 있었다. 얘 신호가 정말 반갑다. 난 아까 전화를 받고 식당에 나갈 때까지도 네가 거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신혼부부라고 신우님이 그래서 앳된 신부를 상상했었구나. 결혼은 28배 하고 작년에는 집을 지었고 올해야 허니문이야. 허니문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면 가정을 꾸려야지. 아들, 딸 구별 없이 둘만 낳고 싶어. 꿈에 차서 신욱이 말했다. 신욱은 한 번뿐인 인생을 대단히 잘 살아볼 작정이었다. 그러려면 다가오는 미래를 수동적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집의 것의 2배는 되게 큰 TV 화면에선 롱아일랜드 앞바다에 추락된 항공기의 수색 작업 장면과 애틀란타 올림픽공원의 폭파 사건 등의 뉴스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때에 TV 방송을 연상하며 신욱은 장미에게 말을 붙였다. 김 기자 아주머니네는 이북 방문을 한다고 기뻐하시더니 그만두셨나봐? 여기서 이북 방문들을 많이 하니? 캐나다인가 무슨 기관에서 이북 방문 신청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북에 있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 신청을 하면 편지가 온대. 여기서 일단 북경까지 가고 북경선 여권을 반납해야 된대. 겁이 덜컥 난대. 신분증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어머, 그렇겠다. 우리 아는 사람은 떠나면서 안내를 맡은 사람한테 친척들에게 뭐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가 좋겠냐고 물어봤대. 천연색 TV를 사주라고 하더랜다. 사주고 오면 기관원이 와서 TV를 쌀 몇 말 주고 받고 간댄다. 그 사람은 못 사는 걸 보고 오니 자꾸 뭐를 갖다 주고 싶어지더래. 신욱 부부는 귀국하기로 된 8월 4일 아침에 장미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
장미가 마라톤 생중계로 신우계 호텔로 불이 나게 전화를 걸었었다. 이봉주 선수와 케냐 선수가 막바지로 올림픽 스타디움을 돌고 있을 때라 모두 다 TV에 시선을 꽂으며 초조하고 기뻐했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 기슭에 한 여자가 앉아있다. 여자의 발 앞에서 섬세한 향기를 뿜으며 꽃송이가 봉긋 벌어지더니 연한 잉크빛깔로 꽃잎이 활짝 펴진다. 온 우주가 손붙잡고 피어낸 것 같이 신기하다. 그런데 이 꽃만이 아니구나. 여러 모양 여러 빛깔의 꽃들이 이미 사방에 피어나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다. 석 달쯤 지나서 여자는 그 오솔길을 꿈속에서 다시 본다. 여길 또 왔구나. 전에는 길 입구에서만 서성댔는데 지금은 달빛도 아니고 햇빛도 아닌 푸른 빛에 잠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의 속도로 여자는 움직이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죽은 듯이 조용하구나. 그러다가 발걸음이 멎고 만다. 칼날같이 사납게 잎을 뻗은 풀더미 너머에 죽어 누운 남자가 있다. 마음이 섬뜩하더니 여자는 잠이 깬다. 밖에서 바람이 장대 같은 빗줄기를 내리고 지구를 휩쓰는 소리가 난다. 오후 2시쯤에 여자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향한다. 오늘은 뭐 배웠니? 빵과 우유를 먹고 마시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묻는다. 특히 자신의 아이에게 말하는 태도에는 좀 특별한 데가 있다. 아이의 존재를 황공히 여기며 저절로 흐르는 사랑에 압도당하는 듯.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빵집 문을 밀치고 들어서던 서 형사가 여자를 보고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5년 전 직장일로 유럽 연수 중이던 남편이 제네바에서 납북된 사건으로 여자는 그를 알게 되었다. 가족을 비롯해 강만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북한행을 강제 납북으로 보는데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만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가족들에게는 몹시도 고통스럽던 시간이 있었다. 서 형사는 여자에게 남편을 졸지에 잃고서 혼란스럽고 괴롭던 날들을 상기시킨다. 그때로부터 시간은 물같이 흘렀고 여자 자신도 흐르는 물이어서 저만치 가버렸는데 억지로 옛 모습을 짓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진다. 가순이는 몇 살이지? 7살이에요. 너희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거든. 서 형사는 두 아이의 어깨를 한 번씩 짚어주고는 주인 여자와 무슨 얘기를 나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그를 부르고 싶어진다. 그녀가 어젯밤 꿈에 본 장소를 그더러 가서 조사해보라고 이런 걸 신고한다고 그러나 거기 가면 꼭 어떤 남자가 죽어있을 것만 같다. 가숙이는 도를 앞뒀고 남편은 유럽 연수가 있기 6개월쯤 전인 어느 아침 누워있는 남편 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여자는 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으나 달라져 있었다. 여자는 전과 다르게 세상을 보고 전과 다르게 세상을 느끼고 전과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였다. 남편과는 남북으로 갈려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별의 슬픔이나 혼란은 사라지고 남편과의 결합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여자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결혼이 저 스스로 그렇게 질서를 찾으며 자리를 잡는 것 같은 요조음이다. 서울에도 간밤에 첫눈이 내렸다. 창문으로 담장에 소복이 얹힌 눈이 보인다. 물에 만 밥을 한 숟갈 떴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요 가리씨 댁입니까? 전데요. 아, 그러시군요. 저가 이서환입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2달쯤 전에 산에서 사고 당했을 때 그때 네 여자가 탄성을 지른다. 혼수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던 그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니 반갑고 기쁘다. 중환자실에선 열흘 전에 내려왔는데 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양을 갖춘 후에 인사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사는 부인이 와서 잘 하고 가셨는데요. 홀몸도 아니던데 이쁜 이불을 사가지고서. 경찰로부터 가리가 남편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서환의 아내 한신옥은 여자의 집에 인사를 왔었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에 갔다가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산으로 올라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는 통 모르겠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죠. 회복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살아나서 기쁩니다. 어제 휠체어를 타고 산부인과 진료실로 가서 아내의 뱃속에 든 아기를 초음파 검사로 보았습니다. 눈물이 솟더군요. 장례식을 가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죽는 일과 태어나는 일은 큰일인 듯 여기지만 그 중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언제 죽는지 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저의 오늘 일은 분명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가리 씨가 꿈에 저를 보셨다죠? 아내가 그렇더군요. 그게 저도 이상해요. 그 꿈을 꾼 건 그보다 열흘 전이거든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때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눈이 내린 깨끗한 아침에 제 생명의 은인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니 꿈만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서환의 목소리에는 갈수록 힘이 빠진다. 환자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여자는 밝은 목소리를 낸다. 좋아요. 빵도 같이 먹을까요? 무슨 빵을 좋아하세요? 전화를 끊고 여자는 창을 열고 상체를 내밀어 얼굴에 눈을 맞는다. 아른아른 눈발 너머에 있는 꿈. 무동을 태우고 불붙는 노을의 바다를 걸어가던 남편은 오늘 꿈속의 이서환이 실체를 나타냈듯 언제 현실로. 이 달은 유난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추순경 발생한 장마와 홍수로 크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복구돼서 안정된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되고픈 손안의 책방, 코알라 책방이었습니다. See you again.